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그 원소들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자연적으로는 한 90여 종밖에 안 돼요, 사실. 90여 종밖에 안 되는데 물질은 뭐 수천만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결합을 해서 각각 어떠한 물질들이 됩니다. 근데 그 결합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화학 결합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배울 건데, 결합은 원래는 세 개가 있습니다. 이 화학 결합에는 이온 결합 뭐 오늘 배우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합을 해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이 성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성질까지도 알아볼 겁니다. 자, 근데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규칙성을 이제 화학자들이 어떻게 발견했냐면, 일단은 원소들 가운데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과 같은 애들은 반응을 안 해. 얘네들은 결합을 안 해요. 그냥 원자 한 개로 안정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HE2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지 혼자 있어요, 다. 요 세 개는. 요런 애들을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다라고 얘기해요. 활성이 없다. 반응성이 거의 없다. 다른 원소들과 거의 결합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비활성 기체는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이 있고, 근데 그 애들의 전자 배치를 보는 거예요. 전자 배치를. 그러면은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두 개를 다 채우고요. 네온은 두 번째 껍질까지 꽉 채웁니다. 8개가 채워지면은 안정한 거, 다 채우는 거거든요. 아르곤도 8개까지 다 채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거죠. 예. 껍질을 다 채우면은 안정한 애들이구나, 이런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모두 채워진 상태는 안정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안정한 상태라는 거는 뭐 전자를 주고받고 뭐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원소와 결합을 거의 안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 그리고 요런 애들은 이제 원자가 전자수를 0으로 둡니다. 0. 왜냐면 결합을 안 하니까, 다른 애랑. 그래서 이게 원자가 전자수가 2개가 아니라 그냥 0으로 둡니다. 얘도 8개가 아니라 0으로 둡니다. 근데 옛날에 최외각 전자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요거는 최외각 전자가 2개, 이거는 8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좀 옛날 용어고, 요즘은 이제 원자가 전자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는 0입니다. 자,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이유, 전자 배치가 18쪽 원소처럼 되려고 화학결합을 한다, 요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18쪽 원소의 기체의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옥텟 규칙. 옥텟이 8이라고 하는 거, 8전자 규칙. 그러니까 헬륨을 제외하고, 헬륨 첫 번째 주기만 2개고 그 다음 껍질부터는 8개가 채워지면 안정화된다 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근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사실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리튬이 있다, 리튬 양성자 3개, 전자 3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들끼리 있어, 예를 들어서. 물론 요거를 이제 내놔서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애긴 하겠지만, 자기네들끼리 있으면은 이 전자를 굳이 허공에다가 던져놓고 이럴 일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양성자가 3개고 전자가 3개가 붙는 게 이제 뭐 중성전화를 띄니까. 자기네들끼리 있으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다른 애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로린 같은 게가 왔다. 플로린이 왔어요. 플로린은 양성자가 9개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전자 껍질 수는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원자과 전자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이게 왔어. 플로린이, 리튬이랑 플로린이 왔어요. 그러면은 잘 봐. 얘는 양성자가 3개밖에 없고 얘는 9개잖아요. 그러면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얘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요 전자를 얘가 잡아당깁니다. 근데 이 전자는 잘 떨어져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는 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얘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얘는 F-가 됐고 얘는 플러스가 됐어요. 그쵸?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 더 떨어질 수 있느냐? 그 다음 거는 안 떨어져요. 왜냐면 얘는 거리가 멀으니까 이거 잘 떨어지지만 얘는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왔잖아요. 얻어왔으니까 나는 플러스 9나 돼. 하나 더 얻어와도 되겠네 싶은데, 잘 봐. 전자가 만약에 하나 더 얻어오면은 그 다음 껍질에 전자를 갖다 놔야 돼. 왜냐면 두 번째 껍질은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간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까지만 가지고 오고 얘는 하나까지만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다. 요거 2개는 잃기 쉬워요. 잃어버리는데 그 다음 건 안 잃어버려요. 왜냐면 안쪽 껍질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잡아당기는 힘이 세져서 안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은 2개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죠. 이렇게 전자 2개가 떨어지고. 알겠습니까? 근데 음이온 되는 얘는 지금 2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야. 하나, 2칸 채우면 다 꽉 채워지죠. 그쵸? 이런 경우에는 산소는 전자를 2개를 받아서 O, 이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자를 주고받거나 해서 그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면, 그런 상태가 되면은 안정화된다. 그런 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온 결합과 공결합인데요. 이온 결합은 일단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 그럴 때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는 근본적으로 금속은 전자를 잘 주려고 해요.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한 개, 2개밖에 없어요. 1개, 2개 이런 거 잃어버리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해요. 전자를 자꾸 주려고 해요. 비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뭐 8개, 7개 있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은 1개나 2개를 얻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잘 만난 거야. 그러니까 금속은 전자를 잃을 거고요. 얘는 전자를 뺏어올 거예요. 둘이 만나면은 반응을 되게 빠르게, 격렬하게, 여기 있는 전자 얘한테 주고 얘는 양이온이 되죠. 나트륨 양이온 되죠. 그쵸? 근데 얘는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 되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는 뭐 하겠어요? 서로 잡아당겨요. 정전기적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자를 뺏기고 나서 얘는 양이온 되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착 달라붙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으니까. 이런 걸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해.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결합이 된 거야, 이게. 근데 이 결합이 어떻게 됐냐면 이온 결합이 된 거예요. 이온 결합. 이온이 돼서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
보통 우리가 염화나트륨 이렇게 쓰는데 나트륨 양이온이랑 염화 음이온이랑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결합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온 결합인지 알려면 원소를 아셔야 돼. 얘는 금속 원소고, 금속 원소고요. 얘는 비금속 원소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하면은 이온 결합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비금속과 금속의 결합이면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리랑 황 결합할 수 있냐 해요. 이렇게 황화 구리 이런 거 만들어줍니다. 황화 구리 이렇게 됩니다.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이온 결합 쓸 때는 양이온인 거 먼저 씁니다. 양이온인 거. 염화 나트륨 이런 것도 양이온인 거 먼저 씁니다. 뭐 칼슘, 염화 칼슘 뭐 이런 것도 양이온인 거 먼저 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면 이런 물질은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를 금방 좀 알아요. 네, 웬만한 것들은 이런 거는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근데 이게 중성 전하를 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만나면은 1대1로 결합을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마그네슘 2가 플러스야. 근데 CL이 하나만 붙었어요. 그럼 합치면은 여전히 플러스 1가거든요. 이런 경우에 CL이 하나가 더 와야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전하량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양이온의 전하랑 양이온 수 곱한 거랑, 그럼 이건 플러스 전하죠. 플러스 전하. 부호를 붙이면 플러스고요. 음이온의 전하에다 음이온 수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거 두 개 더하면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양전하량이랑 음전하량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짝을 먹여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결합을 하려면 나트륨은 1가 플러스고 산화이온은 2가 마이너스잖아. 얘가 두 개가 있어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죠. 왜냐면 얘가 두 개가 있어야지 플러스 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이니까. 그래서 요런 산화 나트륨 요런 애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는 얘 두 개 필요하겠지? 얘 2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니까 염화 마그네슘 이거는 2대2니까 2대2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결합하면은 전하량의 비가 맞는 거죠? 산화 마그네슘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알루미늄은 특이하게 3가 플러스거든요. 걔랑 산화 이온이랑 반응하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얘가 알루미늄이 몇 개 있어야 될까? 2대3. 걔는 아니고 비율인데 2대3으로 만나야지 플러스 3 곱하기 2 하면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전하량이 맞거든요. 요런 게 이제 산화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요것도 비슷한 얘긴 한데 황산이온은 2가 마이너스야. 얘가 2대3으로 반응해야지 전하가 중성전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황산은 요렇게 황산이온은 요렇게 가로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표기해 주셔야지 알루미늄 이온 2개랑 황산 이온 4개가 결합하여 황산 알루미늄이 되었다. 이거 4개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비율로 2대3 비율로 결합한 거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탄산이거든. 탄산. 나트륨이 Na 플러스야. 예를 들어서 탄산 나트륨은 어떻게 있을까요? 탄산 나트륨 어떻게 화학식을 쓰면 되나? 읽을 때는 탄산 나트륨인데 쓸 때는 나트륨 먼저 써야 돼요. 양이온 먼저 써야 되니까 요거랑 탄산 CO3. 근데 봐봐, CO3는 2가 마이너스야. 나트륨은 1가 플러스고
얘가 앞에 여기 2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지 2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가인 거, 그래야지 전화량이 맞는 거예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탄산나트륨, 요런 게 탄산나트륨이다. 또 칼륨, 질산칼륨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질산칼륨. 근데 요 질산이온 보세요.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 1가죠. 칼륨은 K 플러스야. 그러면 뭐라 써야지 될까요? 질산칼륨 1대1로 만나면 되거든요. K NO3 이렇게 쓰면 됩니다. 1대1로 만난 거예요. 1대1로. NO3 자체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게 1대1인 겁니다. 1대1로 결합한 겁니다. 이렇게. 질산칼륨. 뭐 예를 들어서 질산칼슘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칼슘 이온이 2가 플러스예요. 그럼 질산 이온은 2개 붙어야 돼. CA 괄호 열고 NO3 괄호 닫고 2 요렇게 써야지 질산칼슘 뭐 이런 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물질을 이거를 분자라고 하질 않아. 이거는 분자가 아니야. 그냥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부르게.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면 요런 애들은 있잖아요. 그냥 하나하나만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나트륨 이온 하나랑 염화 이온 하나 요게 딱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러다 보면은 쭉 오다 가다가 요 붙고 나트륨 와서 또 붙고 그 다음에 염화 이온 또 붙고 이렇게 막 자라나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1대1의 비율로 결합을 한 거지 요렇게 쓰는 게 한 개 한 개만 결합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율이 1대1로 결합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덩어리져서 쭉 있습니다. 결정형으로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서 알려주는 거고. 자, 정리. 이온결합 화합물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데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잘 되는 애가 어디냐? 1쪽 금속이 플러스 1가 양이온 되고요. 2족은 플러스 2가 양이온, 17족은 1가 마이너스 음이온, 16족은 2가 마이너스 음이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이 짝을 이룹니다. 짝을 이뤄요. 공유결합 조금만 있다 하고 이온결합 조금 더 연습해 봅시다. 58쪽 좀 보겠습니다. 자,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야. 그럼 이 하나 잃어버리기 쉬운 애라는 거예요. 옥텟 규칙 만족하게 양이온이 됐을 때 리튬 플러스 1가 양이온 요런 애가 되고, 나트륨도 전자 하나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나트륨 양이온 되고, 근데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2개잖아요. 그럼 얘는 2개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그네슘은 2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3개, 하나, 둘, 3개, 3개 잘 잃어버립니다. 알루미늄 3가 플러스 양이온 됩니다. 자, 근데 비금속 원소들은 잘 봐봐. 원자과 전자가 6개나 있어. 그럼 6개를 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2개만 채우면은 옥텟 규칙 만족할 수 있어요. 6개를 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전자 2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산화이온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플로린은 마이너스일까? 왜냐면 원자과 전자 7개이기 때문에 얘도 7개니까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결합할 때는 전하량의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율이 있어요. 비율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합니다. 얘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는. 근데 나트륨은 플러스일까인데 산소 산화이온은 이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가 두 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나트륨은 이렇게 Na2O가 산화나트륨이고 산화나트륨이고, 마그네슘은 이가 플러스야.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Cl을 하나만 얻어요. 얘가 결합하려면 두 개가 반응해가지고 염화 마그네슘 이런 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비율 알겠어요? 비율 전하량 맞추기 위해서 비율이 필요합니다. 공유결합은 좀 나중에 개념 확인해서 이온결합까지만 1번부터 5번까지만 중간에 3번도 공유결합이 있네요. 그러니까 1, 2, 4, 5 1, 2, 4, 5 1, 2, 4, 5만 일단 해봅시다. 해봤지요? 이게 헬륨이고요. 여기 헬륨입니다. 헬륨. 요거 네온이야, 네온. 요거 아르곤. 18조 원소고요. 예,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위치합니다. 18조 원소. 그 다음에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형성하기 쉽지 않아요. 형성 안 해. 얘네들끼리 존재해, 그냥. 그래서 이거를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되게 나중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결합 안 하니까 활성이 없어. 그래서 비활성 기체 이렇게 말해. 비활성 기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주기는 2개까지고 나머지는 8개까지인데 기억도 이것이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온이 될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것. 그러니까 이 말뜻을 아셔야 되는데,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해. 요렇게. 네온이 얘거든. 요렇게 되는 애 물어보는 거야. 요렇게 되는 애. 근데 얘 요렇게 되는 애. 그러니까 얘는 2개를 채울 거야, 이렇게. 그러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얘는. 얘는 하나를 잃어버릴 거야. 그럼 얘는 헬륨처럼 되는 거야, 헬륨처럼. 얘는 하나를 채울 거예요. 그러면 아르곤처럼 되는 거예요. 얘는 2개를 잃어버릴 거야. 그러면 네온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 갖는 애는 A랑 D입니다. 이해해요?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B가 7개를 채워가지고 네온처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만 잃어버려서 헬륨이 되면 되는, 헬륨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 A는 이렇게 쓰세요. A, E가 마이너스 음이온 될 거고, B는 하나 잃어버리니까 B1가 플러스 양이온 될 거고요. C는 2개 하나 채울 거구나. 하나 채워서 C 마이너스 1가 음이온 될 거고, 그 다음에 D는 2개를 잃어버려 가지고 D2가 플러스가 돼요. 전자 잃어버리면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량을 비교하는 거니까 전자가 2개가 떨어지면 양전하는 플러스 10인데 음전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합하면 전하가 플러스 2거든요. 그리고 2 플러스 쓰는 거죠. 전자 2개 잃어버리면 플러스야. 얻으면 마이너스.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것은 B랑 D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알겠습니까? 자,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라. A가 E가 마이너스 음이온이고 얘는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거를 B를 먼저 쓰셔야 돼. 양이온 먼저 쓰거든요. 근데 B는 2개가 필요해. 왜냐면 A는 1개만 있어도 E가 마이너스인데 B는 1개 있으면 플러스일 거니까 B2A라고 쓰셔야 되고, B랑 C랑 결합을 한다. 봐봐. B랑 C랑 결합을 해. 1대1이지, 1대1.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BC 쓰면 돼요, BC.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 다음에 C랑 T 여기 있죠? 그러면 D 먼저 쓰셔야 돼. DC2 쓰셔야 돼. DC2. 왜냐면 이제 D가 하나만 있고 C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화량이 맞습니다. 알 것 같습니까? 좀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아는 건데요. 자, 요거는 공유결합이에요. 그냥 공유결합만 쓸게. 공유결합 조금만 이따 할 건데, 쉽게 말하면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전자를 공유하는 겁니다. 전자 공유하는 그런 그림이고, 4번에 자, 전자 하나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얘는 A 플러스일까 되고, 전자 하나 얻어 얘는 그럼 B 마이너스일까 되는데,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화합물은 AB라고 하는 화합물 될 거야. A는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게 금속 원소이고요. X에서 B는 음이온으로 존재한다가 맞습니다. 양이온, 음이온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거고, 이거는 이온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이 아니라 이온 결합이다. 그 다음에 5번에 그림은 원자 A, B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온화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잘 봐요. 전자 두 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A, E가 플러스 양이온 써주시고, B에다 전자 두 개가 붙은 거죠. B, E가 마이너스 음이온이야. E가 플러스 E가 마이너스니까 1대1 결합하면 되고요. A, B라고 쓰시면 돼. A, B. 순서는 A부터 쓰셔야 되고, 결합의 종류도 쓰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온 결합 쓰시면 되죠. 이온 결합이고, 화합물은 A, B. 조금만 쉬었다가 공유결합 할게요. 자, 이온결합 공부했고, 아무튼 이온결합은 금속원소랑 비금속원소랑 만나면은 이온결합 하는 겁니다. 금속원소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다음에 결합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비금속 원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비금속 원소끼리 만나면, 근데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이제 이렇게 막 뺏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비금속인 거야, 둘 다. 그러니까 금속 원소랑 만나면 금속 원소가 주면 되는데,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엄청 현명하게도 공유를 합니다. 전자를 공유를 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수소가 전자가 하나가 더 있으면 헬륨처럼 되니까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옆에도 수소야. 옆에도 수소. 그럼 얘도 두 개 있고 얘도 두 개 있고 싶잖아. 그러면 신기하게도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해요. 공유. 그러면은 하나씩 내놔서 공유를 하면은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가 돼서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 안정한 화합물이 됩니다. 화합물은 아니네, 이거는 원소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전자를 이렇게 가운데 놔두고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전자를. 얘도 잡아당기고 얘도 잡아당겨. 왜냐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자 하나 놔두고요, 서로 양쪽에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결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이룬다. 이거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자쌍을 이루는 거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해. 그 공유 전자쌍을 같이 잡아당깁니다. 이 공유 전자쌍을 얘도 잡아당기고 얘도 잡아당겨. 그러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자 하나씩 보면은 얘는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됐고, 전자 두 개가 있으니까
얘도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둘 다 안정화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산소는 있잖아. 그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가 2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가 되려면 2개 필요하죠. 근데 수소는 하나여서 7개가 필요한 건 아니고 헬륨처럼만 되면 되니까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공유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 수소는 좋아졌어. 헬륨처럼 됐어. 근데 만약에 한쪽만 하면은 이 산소는 7개밖에 전자가 없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요 2개 중에 하나는 원래 산소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더해요. 산소는. 산소는 결합을 2개를 해야 돼. 그래야지 전자 2개가 채워져서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가 있는데 여기 전자를 수소랑 요 수소가 전자 하나씩 내놔서 요런 식으로 8개, 얘는 2개, 얘는 2개. 그래서 물이 H2O거든요.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만납니다. 이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만나는 거 아니야. 요런 애가 됐을 때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산소는 결합을 2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수소는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만 해야 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플로린이야.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럼 8개가 되려면은 결합을 몇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8개가 되려면?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플로린, 옆에 있는 플로린하고 전자가 얘가 7개야. 이렇게 그리는 거 원래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 전자가 7개야. 옆에도 플로린이 있는데 7개야. 그럼 얘 하나 내놓고 얘 하나 내놔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도 8개, 얘도 8개. 근데 요 결합은 결합선으로 나타낼 때는 그냥 짝대기 하나만 그립니다. 이 짝대기 하나 그리는 거는 공유결합 하나 했다라는 거예요. 공유결합 하나 했다. 요 공유결합 하나 있죠? 이거를 이제 단일결합이라고 합니다. 단일결합. 전자 하나씩만 내놔서 연결되는 거는 단일결합.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그려보세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자과 전자만 점을 찍어 표현하는 거야. 옆에 있는 애도 6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6이니까 8이 되려면 2개를 공유를 해야 돼. 얘네가 한꺼번에 2개를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거를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이중결합.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얘는 짝대기 하나잖아요. 그럼 얘는 짝대기 2개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면 이중결합. 요거는 단일결합. 근데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쪽에다 그래요.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얘는 8개가 되려면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3개가 필요하니까 3중결합을 합니다. 요렇게 3중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3중결합. 하나, 둘, 셋, 3중결합. 짝대기 3개 그려야 됩니다. 그리세요. 단일결합은 짝대기 하나. 이게 결합선이야. 결합선. 요거를 결합선이라고. 결합선. 이중결합은 2개, 3중결합은 3개.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면은 결합을 하나만 하면 돼요. 8이 돼야 되거든.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거든. 근데 원자과 전자가 6개면은 2개 해야 되고, 만약에 5개다 그러면 3중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3중결합 하는 애들은 되게 안정해요.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질소가 3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질소가 그 되게 안정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자봉지 질소 기체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질소가 3중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애랑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 탄소는 4개. 그러면은 탄소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몇 개를 해야지 8개가 되죠?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 있으니까 8개 되려면 몇 개 해야 돼요? 4개 해야 돼요, 4개.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수소는 하나만 하면 되지? 또 요런 애가 만들어져. 이게 메테인이야, 메테인. 수소는 결합을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규칙성이 있어요. 탄소는 4개를 해야 돼.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질소는 5개니까 3개를 해야 돼, 결합을. 결합을 얘는 결합수를 쓰면 결합수는 얘는 1개를 해야 되고, 수소는 탄소는 4개를 해야 되고, 질소는 3개를 해야 되고, 산소는 2개를 해야 되고, 플로린 1개를 하면 됩니다. 근데 플로린 밑에 있는 애들 있죠? 플로린 밑에 있는 애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전부 다 똑같이 결합 1개만 하면 됩니다. 산소 밑에 있는 애가 있어요. 산소 밑에, 산소, 황 요런 거 결합 2개 하는 거고, 질소는 질소 밑에 뭐 인이 있습니다. 인 같은 족이죠. 탄소는 밑에 규소가 있습니다. 규소. 그래서 같은 족끼리는 또 결합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질소와 수소를 만들어야 된다. 잘 봐라. 질소는 결합을 3개를 해. 하나, 둘, 셋. 수소는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요런 애가 NH3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다 만족을 합니다. 다 8개, 2개, 2개, 2개 이렇게. 그래서 플로린하고 수소랑 결합을 해야 된다. 플로린은 결합을 몇 개를 해야 되죠? 하나로 하면 됩니다. 하나. 수소도 하나지? 그럼 요게 끝이야. 요 끝이죠. 이산화탄소 봐봐. 탄소는 4개를 해야 되는데 산소는 2개밖에 못해. 봐봐요. 잘 봐요. 탄소는 4개를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산소 2개 하면 되는데 요렇게. 그래서 CO2가 만들어지면 CO2. 산소는 2개, 탄소는 4개. CO2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공유결합 화합물. 공유결합 화합물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비금속 원소가 뭔지는 아셔야 돼. 써요.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 인, 황, 뭐 요런 애들끼리 결합하고 있잖아. 그러면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요런 애들끼리 막 결합하고 있으면 공유결합입니다. 자, 60쪽에 다시 봐주세요. 60쪽 해주시고,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분자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가 아니고요. 그냥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하셔야 되고, 분자들은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그런 애들은 분자가 됩니다. 자, 근데 옥텟 규칙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옥텟 규칙. 8전자가 만족이 되면 안정화되는데요. 첫 번째 껍질만 2개고,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는 8에서 원자과 전자수 빼면 돼. 그러면 되고,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해야 된다. 수소는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면은 탄소, 수소 다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화합물이 메테인이죠. 메테인 CH4. 자, 암모니아는 질소는 결합을 3개를 해야 되고, 수소는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그럼 NH3 이런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 산소는 2개 해야 되고요. 근데 수소는 하나씩만 하면 돼.
H2O 요런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산소끼리 안정화되려면 이중결합이 필요합니다. 이중결합. 산소끼리는 왜냐하면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 두 개를 한꺼번에 해야지 만족이 되거든요. 단일 결합만 한다고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중결합이고, 탄소 하나와 산소 두 개도 이중결합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중결합. 이중결합은 짝대기 두 개입니다. CO2 이중결합 있어요. 그 다음에 질소는 삼중결합 해야 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3개를 해야 되고, 결합을 3개를 하려면은 한꺼번에 3개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되게 안정한 화합물이 됩니다. 잘 안 끊어져요. 질소. 자. 됐죠? 공유결합까지 됐어. 일단 6, 7번만 좀 풀어볼게요. 6, 7번. 아까 3번은 공유결합이라고 했고요. 6, 7번 6, 7번만 풀어보십시오. 자, 잘 보시면은, 자, A의 원자과 전자수 6개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가운데 하나는 얘 거고, 원래 요 하나는 얘 거고요, 하나가 얘 거고 하나가 얘 거야. 그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맞아. 그 다음에 X에서 B는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다. 맞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이제 2개가 이제 채워지는 꼴이 돼서 헬륨처럼 되는 게 맞습니다. X를 형성할 때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하는 거는 아니고 A와 B가 전자를 공유를 하는 거죠.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이거 틀렸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3중결합의 모형인 겁니다. 하나, 둘, 셋. 요거 2중결합. 요거는 N2에요. N2인데 요렇게 O2. 가에서 원자는 모든 전자를 공유결합에 참여한다. 아니지. 요 애들만 공유결합에 참여한 거고요. 나의 이중결합이 있는 겁니다. 가와 나는 비금속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맞죠? 둘 다 비금속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자, 좀 알 것 같죠? 그래도. 자, 55쪽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인데, 자, 55쪽. 이온결합 물질은 있잖아요. 소금, 뭐 염화나트륨 이런 게 이온결합 물질이야. NaCl 이런 거. 자, 그런 거 이온결합 물질이고, 그런 건데,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커요. 큰 게 많아. 잘 녹는 것이 많아.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큰 게 많아. NaCl 물에 잘 녹잖아. 물에 잘 녹죠? 잘 헤어지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게 많은데 안 녹는 거는 앙금이에요. 안 녹는 것도 있긴 해요. 뭐 염화, 은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이런 거는 잘 안 녹죠. 뭐 탄산, 칼슘 뭐 이런 것도 이온 결합 화합물인데 잘 안 녹아. 안 녹는 거는 우리가 앙금이라고 해요. 앙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잘 녹는다.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데,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온이 있잖아.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사실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그 물에 소금이나 아니면 뭐 다른 물질들이 녹아 있잖아.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합니다. 이온이 잘 녹아 있으면.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띠는 Cl-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요. 플러스를 띠는 양이온들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해. 이게 전하의 흐름이 있는 거거든. 전하의 흐름이 있으면 전류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잘 녹고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비교적 높다.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많다. 왜 그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들 간에 인력이 세서 그래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그 강한 인력으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주려면 에너지가 높아야 됩니다.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요게 좀 이상한 문장인데,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여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데 쉽게 부서진다. 이상하지 말이? 근데 이게 단단하다라기보다는 좀 딱딱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어찌됐건 단단하긴 한데, 봐봐요. 얘네가 단단한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들 간에 서로 강한 인력을 결합하고 있어서 그래. 근데 조금 밀렸어. 근데 밀리고 나면 어떻게 되지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끼리 서로 만나죠. 그러면 밀쳐내요 서로. 그래서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끼리 만나면은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쪼개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소금이나 이런 거 이렇게 뭐 꾹꾹 누르면 쪼개지잖아.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봐봐. 수용액으로 물에 녹였을 때는 전기가 잘 흐르는 건데,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없나?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흐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온들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봐봐, 여기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온도를 높이다가 녹겠지. 녹으면은 액체가 됐을 때는 전기가 흘러요. 왜냐면 액체 상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른 전극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전도를 특정했는데 온도를 올리면서 전기가 안 통하다가 갑자기 통해. 그러면은 그때 온도가 녹는 점이 됩니다. 액체 상태나 수용액일 때는 전기가 잘 통하고, 고체일 때는 전기가 잘 안 통합니다. 잘 안 흐릅니다. 이온 결합 물질에 염화나트륨이 있고요. 소금 주성분이고 식염수나 링거액에 사용된다. 염화칼슘은 장마철 습기 제거제에 많이 사용되고, 겨울철에는 제설제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탄산칼슘 있고, 산호초 외골격, 달걀 껍데기 주성분.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은 이런 건데 비누 성분 이런 거 쓰이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소다인데 빵의 베이킹 파우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런 애들은 이온 결합 화합물인 줄 아셔야 돼. 얘가 금속이고 얘도 금속이고요. 금속이야. 금속이랑 나머지는 비금속이고요.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 많지만,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결합 물질인데, 그런 애들은 물에 잘 안 녹죠. 근데 물에 녹는 것도 있어요. 염화수소나 이거 비금속이니까 이거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암모니아도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비금속이니까. 포도당 이런 애들은 물에 잘 녹는다. 근데 물에 녹아서 이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왜냐면 녹기는 녹았는데 이온은 아니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게 설탕이나 이런 게 잘 녹는데 설탕이 뭐 이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온이 안 되면은 전기는 안 통해요. 전기 안 통합니다. 설탕 수용액 전기 안 통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도 안 통하고 액체일 때도 안 통하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염화수소나 암모니아는 흘러요. 얘네들은 이온이 만들어져 가지고, 염화수소 HCl이죠.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요런 애들은 물에 녹으면 이온이 생겨서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대부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서는 낮아요. 그래서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은 액체지, 액체.
녹는 점이 낮죠. 0도씨면 낮은 거고요. 포도당은 고체긴 하다. 포도당은 고체고, 메테인은 기체죠. 도시가스 주성분. 그 다음에 단백질들도 공유결합 물질이고, 핵산이라고 이제 DNA 이런 애들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옆에 해볼게요. 예, 57쪽. 자, 고체 상태로는 사실 전기 전부 다 안 통합니다. 고체 상태로는. 근데 물에 녹였어.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이온이 있겠지. 이온. 질산칼륨도 이온이 있겠죠. 근데 설탕이나 포도당은 이온이 없어요. 이 둘은 전기가 통합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근데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 안 통하는 거는 공유결합 물질. 자,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1에서)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에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온은 존재하는 거죠. 이온은 존재하는 거고 틀렸고, 고체 상태 설탕과 포도당의 전하를 띤 입자가 있지만 이동할 수 없다. 아니죠. 얘는 이온이 없습니다. 근데 요 말 전하를 띤 입자가 있지만 이동할 수 없다는 그 위에 고체 상태 염화나트륨이나 질산칼륨한테 해당하는 이야기고,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이 물에 녹으면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포도당을 물에 녹이면 이온으로 나눠진다. 포도당은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에요. 포도당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왜냐면 포도당이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 근데 탄소, 수소, 산소는 뭐니? 얘네들은 다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이에요. 탄소, 수소, 산소가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고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은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여기 위에는 없지만 이거는 액체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틀렸는데, 그러니까 가열을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가열을 열심히 해야 돼. 가열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액체 상태가 돼. 이렇게 헤어져 있는 상태가 돼. 그러면 전류 흐릅니다. 액체 상태에서 전류 흘러요. 그 다음에 설탕과 포도당은 액체 상태에서 전류 흐른다. 틀렸고, 염화칼륨으로 과정 1, 2와 같이. 근데 염화칼륨이 뭔지를 알아야죠. 염화칼륨은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염화나트륨이나 질산칼륨과 결과가 같다. 맞지요? 염화칼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알아야지 푸는 건데 사실은. 자, 고체나 수용액일 때 전류가 다 안 흐르면은 설탕입니다. 설탕. 공유결합 물질. 근데 고체일 때는 안 흘러요. 왜냐면 이온들이 단단히 결합하고 있으니까. 근데 수용액이 되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고 염화나트륨이 되겠네요. 썼고요. 가의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이온이 없어서 그래. 이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하를 띠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설탕은 녹아 있는 겁니다. 자,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 이거는 이온들끼리 단단히 결합하여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하지 못해서입니다.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63쪽 8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봅시다.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온이 있잖아, 이온이. 그래서 이온이 이동하는 그런 그림이고, 이거는 이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을 녹인 게 요거고, 공유 결합 물질을 녹인 게 요겁니다. 근데 요거는 전하의 흐름이 있어요. 그럼 전기가 통하는 건데, 이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흘러도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안 돼요. 고체 상태에서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나는 물에 녹아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네. 분자 상태로 존재하네. 분자 상태로. 네.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이 분자야, 분자. 가와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가는 흐르죠. 가는 흐르는데, 액체 상태에서 가는 흐르는데 나는 안 흐릅니다. 액체 상태가 돼도. 이온 결합 물질은 가열해 가지고 액체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흘러요.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림은 고체 염화나트륨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염화나트륨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길어도 좀 쓰세요.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요. 결합하고 있어서 이동하지 않지만 수용액이나 물에 녹였다 이거죠. 수용액이 되면은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요.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요런 거는 공유결합 모형입니다. 지금 가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이온 결합하고 있는 거야. 이온이 된 상태에서 정전기적 인력을 결합하고 있는 거고요. 가와 나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 둘 다. 가와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가는 액체가 돼도 뭐 전하를 띠고 있고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이온은 아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나는 전류가 흘러요. 액체 상태가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고르시고요. 자, 산화 마그네슘 써보세요. 산화 마그네슘, 염화칼슘 CaCl2, 염화칼륨, 칼륨 K죠. KCl, 질산칼륨 KNO3, 뭐 요런 애가 있고, 메탄 CH4, CO2, 포도당 C6H12O6. 설탕은 이거 2배이긴 한데 빠지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냥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아무튼 얘네들은 탄소, 수소, 산소 다 비금속 원소들의 결합이죠. 그래서 나는 공유 결합 물질이고요. 공유 결합 물질. 나는 공유 결합 물질이고, 요 가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12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이온 결합은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요렇게가 지금 금속 원소고 요렇게가 얘는 예외야. 얘는 18종 원소는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비금속 원소가 됩니다. 비금속. 얘도 비금속이긴 하지만 얘는 비활성이야. 비활성. 활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A랑 B 됩니다. A랑 B. A랑 B 되고 A2B 이런 식의 화합물이 됩니다. 1가 플러스고 여기 2가 마이너스니까 B랑 2 됩니다. 그러면은 2B 1대1 결합. 왜냐면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니까. 근데 BC 안 됩니다. C는 아예 결합을 안 하고요. CD도 안 됩니다. C가 들어간 건 다 안 되고 DE 얘네들끼리는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어. 사실은 책에 나오진 않지만 금속 결합은 돼요. 근데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EF E랑 F 됩니다. 그럼 E랑 F는 E 하나에 F 두 개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게 됩니다. 기억, 니은, 비읍이고요. 됐죠? 왜냐면 요거 E는 2가 플러스 양이온 될 거고 F는 F 마이너스 1가 될 거니까 F가 두 개가 붙어야 되겠죠? 자,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요게 밀려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끼리 만나서 쪼개진다. 반발력이 작용하여 쪼개진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은 단단하지만 잘 쪼개진다. 힘을 받으면 단단하지만 잘 쪼개진다.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열심히 했고 65쪽 내용 정리까지 65쪽에 봐주시고요. 자, 18쪽 비활성 기체 전자배치,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등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잘 보면은 바깥쪽 껍질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안정한 애들이다. 그래서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통해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배치를 이룬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옥텟 규칙을 이룹니다.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원소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은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사이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은 공유결합 쓰면 되고요. 네, 공유결합은 단일결합도 있고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있어요. 뭐 이런 거 단일결합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 녹는 점, 끓는 점이 이온결합 물질은 높아요. 이온결합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보다 일반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은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많아요. 뭐 소금이나 이런 거 다 고체죠.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뭐 기체도 있어.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온 결정은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 원래는 단단한데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쪼개집니다. 전기 전도성 비교. 고체 상태에는 없지만 수용액이나 액체가 되면 있다.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그런 거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고, 공유 결합 물질은
녹기는 해도 이온이 있어서 녹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동을 안 해. 그래서 얘는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어요. 수용액도 없고 대체로 없음. 있는 애가 있어서 그러긴 하는데 예외적으로 뭐 HCl이나 암모니아, 뭐 아세트산 요런 애는 이거 예외. 얘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흘러. 얘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온화가 돼서 그런 게 몇몇 있긴 해도 대체로는 없다. 그러니까 모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없는 거예요. 이온을 그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모형으로 표현하면 없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